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교육청이 지난 2021년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 숨진 고 홍정훈 군 유족을 상대로 소송 비용 청구 절차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 홍정훈 현장 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8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실습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명시됐는데도 단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망에 숨어 전남교육청이 승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홍정훈 군 유족이 요트업체 대표와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전남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남교육청이 최근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낸 가운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섬지역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일 서 의원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과 해운법, 섬발전 촉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로 농어촌의 주거 환경 정비와 섬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서 의원의 공항 반입 금지 식물을 안내하는 식물방역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특산품 가운데 하나가 김입니다. K푸드 열풍이 이어지면서 김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료인 물김 판매액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해안에서 생산된 물김 판매액이 사상 처음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6년산 물김 수확을 마무리한 결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8% 감소한 48만 4천여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판매액은 21% 증가한 1조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물김 판매 증가는 국내 소비보다 K푸드 열풍에 따른 해외 수출 급증과 연료 확보 경쟁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지역 김 생산 시설은 94만 7천 채으로 전국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과 진도, 완도와 해남, 신안 등을 중심으로 물김 생산과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시군별 생산량은 고흥이 15만 3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11만 톤, 완도 8만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는 물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정비와 시설량 관리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한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고품질 물김 생산을 위해서 김 육상양식 생산 시스템 개발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신품종 8종을 개발하였고요. 시험품종 4종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는 물김 생산이 종료되면 신속하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 정비를 추진해 다음 어기 생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합니다. 또 육상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김 종자 공급을 위해서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 시설, 스마트 김 종자 배양 시설, 지역 맞춤형 수산 종자 실용화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4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푸드 열풍 속에 전남 김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 양식 기술까지 더해지며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기존 석유화학 중심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최근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보도국 지금을 통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먼저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여수 국가산단의 주력인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탄소 중립 흐름 속에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2차 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산업 확장이 아니라 정부의 석유화학 사업 재편 프로젝트에 발맞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바인더나 카본 블랙 등은 현재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차 전지에 쓰이는 포장재 등 소재를 여수 산단을 통해 생산해 국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여수를 K배터리 밸류체인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신청의 핵심 배경입니다. 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또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번 계획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금호 석유화학 등 3곳의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총 4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민간 투자 규모만 2조 3천억여 원에 달하고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등 국비 지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2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단지 구성을 보면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인근의 율촌 1산단과 광양 세풍산단을 연계하게 됩니다. 여수 산단에서 원료와 중간재를 공급하면 배후 산단인 율촌과 세풍에서 완제품과 소재를 생산해 수요처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참여 기업들은 공장 증설이나 신규 설비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기업들의 업종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실제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 산업 생존입니다. 지정이 확정되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R&D, 즉 연구 개발 분야에 정부 지원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가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어 여수 산단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향후 일정은 5, 6월 중 정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이번 공모가 여수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육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전기자동차 산업 그리고 데이터 산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 광양만권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취업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광양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철강과 항만 위주의 산업에서 2차 전지나 수소 산업 그리고 그 이외에 반도체, 전기자동차 그리고 데이터 산업 이러한 산업들을 추가하는 것 이것이 산업 고도화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 기술을 추가하는 것,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이거는 예를 들면 철강 산업의 경우에는 수소 환원 제철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그린 제철로 가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만의 경우에는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물류 확보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스마트 항만을 통한 이 물류 소통 기능, 물류 유통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포스코하고 연계한 지역 상생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가 이 소규모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를 지역에서 반드시 구매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복지 포인트를 지역에서 쓰게 만드는 이러한 이 상생 모델을 통해서 강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위기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대출 자금 이자를 지원할 필요가 또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도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좀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시내버스 노선은 민선 8기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서 상당히 완벽하게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운영치료가 생기면서 광양읍 오일시장과 지금 저기 옥곡 오일시장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 노선을 개선하는 문제, 버스 노선을 새롭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문제,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주민 이익 공유형 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 소위 말하는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처럼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마동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또 광역업계도 필요하다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것 또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아이 건강 주치 제도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시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 4년 동안 2번이나 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지냈고 그중 한 번은 예산소위원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제가 환히 알고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난 4년간 제가 광양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민선9기 4년 동안에도 민선 8기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뤄낼 자신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광양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격이 박탈됐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박 후보가 실질적인 경선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 박탈 사례까지 무소속 출마 제한 대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피선거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순천과 여수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밤 11시 30분쯤 순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인력 40여 명과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약 20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고 이불로 80대 남성이 머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8일 오전 7시 40분쯤 여수 화장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흡입한 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헌안 표결 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지사는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와 민의를 저버린 역사적 행태를 시도민의 분노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회는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을 재상정하고 개헌을 가로막는 세력은 더 이상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재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신대지구내 교량 3곳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생태회랑 1교와 생태회랑 5교, 녹도 1교 등 3개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 공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태회랑 1교는 균열부 주입 보수를, 생태회랑 5교는 표면 보수와 안내 표지판 설치를 진행하며 녹도 1교는 배수로 보수 등을 통해 내구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 덕내리 덕진 아파트 일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연장 460m, 폭 25m 규모의 왕복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 민사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3일 자녀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개관 2달 만에 관람객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병박물관은 개관 이후 평일에는 300여 명, 주말에는 1,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과 대학 등 기관단체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병박물관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5월 중에 카페를 열 예정입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나주 공산면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 의병 전문 박물관입니다. 여수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과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수에 10만 원 이상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 10만 원당 온라인 결제 포인트 10,000원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답례품 증량 또는 추가 구성품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 이음 누리집 답례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최근 비자발적인 마약 노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 보건소가 오는 5월 11일부터 마약류 익명검사를 운영합니다. 마약류 노출이 의심되거나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여수 시민의 경우 소변 검사를 통해 대마초와 코카인 등 6종의 노출 여부를 20분 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본인 의사에 따라 마약류 중독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전문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이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홍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 위기와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실태 조사를 토대로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